여러분 혹시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서양 속담 들어보신 적 있죠?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속담을 딱 치니까 지금 보시는 문헌이 딱 나오는 거예요. 정말로 그 속담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 요지는 사과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이나 아연이나 철분이나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이 만성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, 이런 논문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사과라는 과일이 어렸을 때부터 뭐 좋은 과일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 문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사과라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지만, 또 이제 우리가 스킨 엑시스, 장 이런 데 관심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. 저도 그렇고. 이 사과 자체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그런 파이버가 장내 세균에 굉장히 좋고, 장내 세균을 모듈레이션,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훌륭히 할 수 있다, 이런 문헌들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. 그만큼 이렇게 사과가 좋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,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. 사과를 먹을 때 고민되시지 않으세요? 껍질째 먹는 게 건강하다고 듣기는 했는데 껍질째 먹자니 조금 찝찝하고 깎아 먹자니 좀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,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정답은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. 껍질에 훨씬 더 많은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어요. 특히 우리가 파이토케미칼로 잘 알고 있는 성분들, 그리고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껍질 부분에 많고,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껍질이랑 과육 안쪽이랑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껍질이 4.6g 정도가 들어있으면 안에 속살은 4.0g 정도? 꽤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왕 드실 거면 껍질째 드셔야 되는데,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잖아요. 제초제나 사과가 예쁘게 보이려고 반짝반짝 발라놓는 왁스 있잖아요. 저는 사실 그래서 명절 때 이렇게 예쁘게 반짝반짝하게 된 사과를 선물 받을 때 좀 대략 난감한데,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방법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, 일단 그냥 물로 빡빡 씻는 거예요. 이거는 코네티컷의 농실험 센터 뭐 이런 데서 하셨다고 돼 있는데, 그 흐르는 물에 씻었을 때 12개의 제초제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9개가 씻겨 나갔다고 했고요. 75에서 80% 정도의 표면에 남아있는 제초제가 씻어졌다고 해요. 결국은 물로만 빡빡 씻어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돼 있지만,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는 베이킹소다를 쓰는 방법이에요. 몇 가지 문헌을 제가 좀 봤는데, 그 중에 제일 많이 제초제나 왁스 성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. 거의 90%까지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. 방법은 한 컵의 물에 3개의 큰 숯불 정도거든요.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는데 대충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한 컵 물에 베이킹소다 3개를 넣어서 15분 정도 담가둔 다음에 그 물을 버리고 한 번 더 씻으셔야죠. 또 다른 방법, 이건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, 식초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물이 3, 식초가 1 정도, 이것도 15분 정도 방치했다가 씻어내는 방법. 이렇게 하면은 80에서 85% 정도?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, 물로 씻는 것도 어느 정도 되지만 그보다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건 식초고, 그보다 조금 더 있는 건 베이킹소다예요.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거 할 수 있는 걸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. 저는 유기농을 먹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? 라고 생각하시는데, 물론 유기농이 좀 제초제에서는 자유로우실 수 있지만, 제가 식초를 사용하는 이유는 유통을 거치다 보면 아무래도 표면에 여러 가지 균도 좀 달라붙고 불순물도 좀 붙을 수 있고, 농장에서 바로 따서 가지고 오시지 않는 한 유기농도 살짝 왁스칠을 해요. 왁스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제 우리가 먹어도 된다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, 어쨌든 왜 왁스칠을 하냐면, 원래 과일은 그냥 건강한 과일 닦으면 이렇게 약간 바짝바짝바짝 해지잖아요. 그거는 과일 자체가 만들어내는 왁스가 있어요. 왁스칠을 해야 수분도 날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해충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, 과일을 따고 나면 불순물을 좀 닦아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세척을 하잖아요. 그 단계에서 그 왁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덜 유해한 왁스를 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기농도 한 번쯤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통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왁스에 살짝 이렇게 안 좋은 균들도 좀 묻을 수 있기 때문에, 식초는 살균 기능이 같이 좀 있어서 저는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쉽게 드실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인 사과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지 좀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렸는데, 또 2가지 정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신나라 원장님이 사과 건강하다 했어, 그렇다고 카페는 사과 주스를 먹겠어, 이건 아니에요. 주스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로 건강한 선택이 되실 수 없어요.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생과일로 많이 씹어서
챙겨서 드시는 걸 말씀드리고요. 또 하나, 여러분 보드맵 기억나세요? 보드맵?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뭐였죠? 장이 좀 안 좋거나 장내세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장 안에서 이렇게 발효가 될 수 있어서 가스가 생기게 하고 장벽을 좀 나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사과가 사실은 보드맵에 해당이 돼요. 프록토즈 성분이랑 솔비톨 폴리올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드맵에 해당이 되시거든요. 그래서 어쩐지 나는 사과를 먹으면 좀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과 말고도 다른 좋은 선택들이 많이 있고, 포드맵이 적은 로우 포드맵 과일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과일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일매일 하루 사과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만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 철에는 건강하게 사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 건강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